이쪽 분야만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25살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병원 마케팅만 해오고 있잖아요. 그냥 오랫동안 깊이 파가지고 전문가가 돼서 나중에 내 사업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병원 마케팅 시작한다고 하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친구가 병원 마케팅을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다 알려주고 제가 겪었던 고초를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 노하우를 전반적으로 다 알려줘야죠. 그러면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이제 병원 마케팅의 비전이 높은 건가요? 제가 처음 이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지금이 전망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의사분들이 개원도 훨씬 더 많이 하는 시대가 올 거고 지금 병원 마케팅이 더 부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셨네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병원 마케팅 대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 스케줄 일단은 사무실 출근해서 전체적인 내용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신규 미팅이 있어요. 신규 미팅, 영업 미팅 갔다가 이제 또 사무실 들어와서 전화 통화 몇 통 하고요. 사무실에서 이제 문서 작업 같은 것들 하고 퇴근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대표님 혹시 병원 마케팅 쪽은 어떻게 하다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병원 마케팅이요?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 회사가 이제 병원 쪽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는 곳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광고나 마케팅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한 게 병원 바이럴 마케팅이었죠. 그러면은 혹시 그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 네. 이쪽 분야만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도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제가 25살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병원 마케팅만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도 많았고 뭐 형 누나들도 있었는데 사실 2, 3년 뭐 길게 한 3, 4년 정도 하다가 전부 다 다른 업종으로 다 떠났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릴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재능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럴 거면 한 분야에서 그냥 오랫동안 깊이 파가지고 전문가가 돼서 나중에 내 사업체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뭐 형 누나들이 다 떠나갈 때 저는 계속 버틴 거예요. 한 10년 이상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 사업체를 이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사업체는 언제부터 하게 되신 거예요?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사실 그 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마케팅 대행사로 경력을 좀 많이 쌓았을 때였어요. 마케팅 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감염병이다 보니까 병원들이 조금 매출에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 쪽을 광고주로 하고 있던 병원 마케팅 대행사들도 매출에 타격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인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을 했었어요.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을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월급의 실수령액이 앞자리가 바뀌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3까지 갔었는데 그게 2로 바뀌니까 이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어요. 야, 이 급여만 가지고는 내 처자식을 다 먹여 살릴 순 없겠다. 그러면 내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내 회사를 내가 한번 차려보면 어떨까? 코로나라는 시기였지만 그래도 한번 용기 내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게 꼭 말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도 막 이제 여러 영상들이나 뭐 기업가분들, 사업가분들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그분들은 실패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의외로 뭐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잘 나오고 대박이 터졌다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과 다르게 그러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사업을 4월에 시작했는데 한 6월, 8월? 뭐 9월까지도 사실상 매출이라고 할 게 없었어요. 남들은 왜 시작하자마자 다 잘 된다고 매출 다 터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거 뭐 대표 급여도 못 가져가고 영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뭐 노무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영원에 가져갈 수는 없다. 최저임금으로만 가져가라. 그래서 최저임금을 가져가면서 몇 달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지금 매출이 영원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후에 첫 매출에 관해서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은 제가 미팅을 갔다가 오는 길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평택에 있는 동물병원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미팅을 하는데 뭔가 계약이 될 것 같진 않은 거예요, 느낌이. 제가 그때 좀 전략적으로 꺼내들었던 카드가 일단 저 믿고 한번 해보셔라. 제가 만약에 성과 못 보여드리면은 전액 환불 다 해드릴 테니까 계약서에도 그거 다 명시해드릴 테니까 믿고 한번 해보셔라. 그랬더니 그 원장님께서도 저 믿고 계약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첫 번째 매출이었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계기나 그런 게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묘수가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남들이 어느 정도 할 일을 다 하고서 집에 가거나 퇴근을 하거나 한다고 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저한테 금액을 내고 마케팅 대행을 맡겨주신 그 원장님들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게 좀 심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고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촬영을 하기 바로 전날, 어제도 저는 새벽 4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렇게 그냥 정말 몸이 부서져라 남들보다 시간으로 늘려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상호명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당신의 광고를 이끌어준다 라는 뜻으로 리드 유고요. 리드 끌어준다, 애드 유, 당신의 광고를 끌어준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은 것도 있고요. 중의적인 표현으로 리애드, 다시 시작하는 광고, 너의 광고를 다시 시작한다, 우리를 만나서, 뭐 이런 뜻으로도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사무실은 여기거든요. 직원분들은 저기서 일을 하시고 저는 여기서 공동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처음보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는 바깥에서 일하다가 직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쪽으로 제가 왔죠. 대표님 이건 뭐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출근해서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카톡을 아무래도 많이 보내세요. 그래서 오전에는 요청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적은 편인데 많을 때는 뭐 30-40개도 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부터 빠르게 응대를 해드리고 급한 것들은 오늘 당장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보고받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좀 있어가지고 회의실로 같이 가볼까요? 다 모이셨네요. 시피님, 네. 그 한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로 나와서 혹시 그 업체 쪽에서 가편집에 대한 피드백이 전달되면 다음 주에 이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럼 업무 복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황급히 나가시네. 지금 어떤 회의 하신 건가요, 대표님?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를 좀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업체들을 전부 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알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분들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피드백 해드리고 이런 미팅이었습니다. 그럼 또 이후에는 어떤 일정이 있으신가요? 오늘 신규 미팅이 하나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미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으로 활용된 뭐 자료 같은 것들 간단히 작성하고 그거 조금 복습해 보면서 간단한 업무 처리들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미팅 자료를 만들기 전에 어제 직원들이 보내준 이 모니터링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 보고서가 뭐냐면 저희는 광고주분들, 원장님들이 저희가 마케팅을 대행해드리고 했을 때 전체적인 그 외부 마케팅도 중요하고 온라인에 대한 노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과연 우리가 마케팅을 해드리는 것들을 잘 이렇게 소화를 해 나가시고 계신지, CS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뭐 친절도나 전화 응대, 실제로 방문했을 때 실장님 상담이나 원장님 상담 같은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응대 속도는 어떤지 등등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원장님들께 보고를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광고주뿐만이 아니고 그 옆 병원, 옆 병원, 해당 섹터에 있는 전체적인 경쟁 병원들을 전부 다 블라인드 컨슈머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좀 보고서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전화 응대, 병원 방문까지 느낀 부분, 내원 상담, 그리고 쭉 내려보면 원장 상담 이렇게 항목들이 있고요. 좌측을 보시면은 여기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블라인드 컨슈머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전화부터 응대를 어떻게 하는가, 브랜딩이 잘 돼 있는가를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병원 방문까지의 느낀 부분은 뭐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좀 접근성이 좋은가, 그 다음에 건물에서 해당 병원이 찾기가 좀 쉬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원 상담도 병원마다 다 다른 게 실장 상담 먼저 하는 병원이 있고 어떤 병원은 또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하시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상담 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진솔하게 평가 지표로 매겨서 간단한
굳이 이 양식대로 안 하셔도 되고요. 굳이 간단한 양식으로 좀 만드셔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만약에 이걸 혼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나 네.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좀 진행이 편한가요? 일단은 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하시는 그 첫 번째 목적은 저희가 영업을 하고 뭐 혼자서 이제 병원 마케팅에 필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차별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위 노출 마케팅하고 병원 마케팅에 대한 뭐 가짓수를 늘어놓으면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로만 판매를 하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그러면 본인만의 영업 차별성을 가져가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병원 블라인드 컨슈머 모니터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요거를 뭐 제안을 해드리거나 보고서를 제출을 해드리면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른 대행사들에서는 별도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건데 저희는 패키지 상품 안에 전부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영업에 유리한 게 분명히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그럼 이런 대표님만의 노하우를 좀 알고 시작하면은 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남들은 다 블로그 상위 노출이나 뭐 카페 침투나 이런 것들로만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블라인드 컨슈머 모니터링 같은 것도 혼자서 다 진행할 수 있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사실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만 시간을 잡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양식을 만들어내고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어떤 항목을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뭐 제 컨설팅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좋죠.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병원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병원 마케팅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득, 그 다음에 신뢰예요. 설득과 신뢰를 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이 대표적인 채널이 2개가 있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채널이 별도로 있지만 그 2개는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실제로 대행을 해드리고 있는 병원들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화면상에 보여드린 채널들은 이 정도이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더 몇 개가 더 가지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만 지금 한 12군데에서 13군데는 제가 대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블로그입니다. 브랜드 블로그를 이렇게 또 운영 대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각기 병원마다 각기 다르게 컨셉과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신뢰와 설득을 일으킬 수 있는 글들을 좀 이렇게 대행을 해드리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처음 시작하거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나요? 가장 처음으로 초심자분들이 병원에다가 상품을 제안하고 판매를 하실 때는 블로그와 유튜브가 매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2개를 핵심으로 무조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2가지를 뭐 잘 운영하는 방법이나 노하우 같은 게 또 따로 있으신 건가요? 무엇보다 병원 블로그랑 병원 유튜브는 의료법을 조금 신경을 써주면서 운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유튜브 뭐 채널들이랑은 병원 유튜브 채널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정보 전달에 조금 더 포커싱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들이랑 조금 차별성을 가져가면서 의학적인 정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쾌하고 조금 재밌고 쉽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오래 일하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많이 알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업력이 쌓이고 구력이 쌓이다 보니까 맡게 되는 그 가짓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성공도 해보면서 실패도 해보면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저만의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뭐 맡았던 블로그나 유튜브만 해도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개수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그 BBL로 블로그 몇 개 써야 될 것 같은데? 썼어요. 그 컨펌 받았어요? 네, 아니 컨펌 중이에요. 받아서 올렸어요. 올렸어? 그러면 남 대표님이 쓴 거 보면 되겠네. 요거랑. 네. 이거 엄청 자세히 써놨네. 엄청 이성 씨 일 잘해. 정말 열심히 하면 돼요. 아이 뭐 우리 대리님이 최고야. 우리 대리님 최고. 아니 저 웃음을 못 참았어. 우리 대리님 하트. 그 혹시
마케팅 이런 클라이언트 미팅 같을 때 네. 필요한 스킬 같은 게 있나요? 요즘에 온라인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블로그 상위 노출이다, 뭐 키워드 상위 노출이다, 글쓰기 기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사실 마케팅 대행사 혹은 뭐 병원 마케팅 대행사 3년차 대리만 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그거보다 더 높은 뭐 영업 스킬, 스피치,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풀어 나가는가, 그 다음에 너무 팔려고 하면 안 되고 진정성 있게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의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리드해 가면서 기획을 해 나갈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병원 신규 미팅 같은 거 갈 때 너무 이렇게 막 뭐 해보겠다 묵직한 마음으로 가면은 오히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 거 안 사도 된다, 그냥 나 오늘 가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잘 설명해 드리고 이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을 주자 라는 생각으로 좀 러프한 마음으로 가면은 많이 성공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와가네요. 네, 그럼 저 미팅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 네. 오래 기다리셨죠, 피디님. 미팅은 어떻게 되셨나요? 잘 됐습니다.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다. 일부러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아빠가 이렇게 티침 주고 다니거든. 30개월 안 됐죠? 안 됐죠. 이렇게 하더라고. 너무 귀여운 거야 이렇게. 귀엽네. 한 24개월 됐겠다. 그게 없었으니까 나죠. 네. 회사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예요? 회사 생활하면서 일이 힘들거나 뭐 야근이 많거나 회식이 많아서 힘들었다, 이런 건 사실 저는 솔직하게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일이라는 건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게 제 목표였고, 그리고 사실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갈망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내 사업체를 꾸려보고 싶었고, 내 사업을 통해서 나는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높은 레벨의 업무를 배워야 되고 더 윗단계의 업무를 배워야 되는데, 그 기회가 시간이 지나야지만 온다는 게 너무너무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 나섰어요. 그냥 팀장님들한테, 선임분들한테, 대표님한테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알려달라, 뭐 더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갈망들을 그걸로 좀 해소했던 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대부분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와이프나 여자친구나 다 말리잖아요, 보통은. 저도 놀라웠던 반응이 뭐였냐면, 어머니, 아버지, 뭐 와이프, 뭐 장모님까지 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제가 하려는 이 사업이 초기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뭐 리스크도 그렇게까지 큰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셨어요. 너는 직장 생활 할 때도 되게 열심히 했고, 진짜 언젠가는 뭐 사업해보겠다고 그런 거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친구였으니까 아마 사업해도 초반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분명히 잘 될 거다, 다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믿어 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놀라웠던. 근데 사실은 다들 그렇게 주변에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확신도 좀 들지 않고, 시기도 조금 코로나 때랑 겹쳤기 때문에 사실 좀 두려웠던 것도 있었어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 와이프까지, 장모님까지 전부 다 힘을 주셔가지고 저도 저 자신을 더 믿게 됐고, 그래서 꿋꿋하게 한번 밀어붙여 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힘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어땠나요? 사실 그때도 가족분들은 반응이 똑같았어요. 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지금 네가 갈고 닦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라. 분명히 운때도 맞고 시기도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진다면 네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것들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날이 분명히 올 거다. 특히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와이프는 저랑 오래 연애를 했거든요. 10년 이상 연애를 했는데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오빠 믿는다. 지금 당장 매출 안 나오고 있어서 오빠 힘들고 불안한 건 알지만 오빠는 언젠가 분명히 잘 될 거고 분명히 조만간 성과가 날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좀 더 꿋꿋이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정말 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요. 근데 사실은 마음은 다 똑같죠. 좀 힘들고 솔직히 뭐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좀 불안함도 있고, 과연 언제 성과가 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언젠가 성과가 나더라고요. 병원 마케팅 분야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떤 편인가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이 의료광고법 사전심의 대란과 이슈가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의료광고법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막 빡빡하게 규제가 있진 않았는데
근데 11월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기조가 뭐냐면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가 생각보다 너무 빡빡해지고 있고 예전에 좀 널널했던 게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대행사들이나 대다수의 뭐 병원장님들이나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거는 정확한 해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가 어렵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실력 없는 대행사들, 그 다음에 실력 없는 뭐 마케터들이 한번 대거 필터링 되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 있고 의료법적으로 전혀 문제받지 않으면서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진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방법을 지금 알고 있고 그 방법대로 저희 광고주 분들께 다 적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친구가 병원 마케팅 시작한다고 하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친구가 병원 마케팅을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다 알려주고 제가 겪었던 고초를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 노하우를 전반적으로 다 알려줘야죠. 그러면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이제 병원 마케팅의 비전이 높은 건가요? 제가 처음 이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지금 이 전망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의사분들이 개원도 훨씬 더 많이 하는 시대가 올 거고 심지어 간호사분들이 레이저를 쏠 수 있는 시대가 또 열릴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만 아직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어쨌든 지금 병원 마케팅이 더 부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병원 마케팅 업종에 대해서 하나만 딱 알아두시면은 모든 마케팅 최상단에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만큼 규제도 있고 진입 장벽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은데 이거를 뚫어내면서 매출을 올려내는 뭐 이런 성과들을 좀 내신다면은 최상단에 있는 마케팅을 배우시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탑다운 방식으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친구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친구야, 재능이 없던 나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열심히 보고 따라하고 배우면은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다.